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참사 이틀째입니다. 생존자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명이고 나머지 매몰자는 숨진 것으로 추정되거나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첫 소식 윤두열 기자입니다. 몸을 웅크려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구조대원들이 보입니다. 철판을 들어 올리려는 손길이 다급합니다. 바로 아래 사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구조 작업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오늘 오전 매몰자 3명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이 중 2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발견돼 의식이 있었던 40대 노동자도 오늘 새벽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치는 알아냈지만 당장에 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통제를 놓고 체온을 유지하도록 모포를 덮어주면서 버텨주길 희망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번 사고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건물 안에는 5명이 남아있는데 숨진 1명을 포함해 3명의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빔하고 지금 골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눌려져 있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나머지 2명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사도 알 수 없습니다. 현장이 온통 성면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철판과 철근이 얽히고 설켜 있어 안쪽 깊숙이 접근은 더욱 어렵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소재 파악이 안 된 2명을 찾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선 한계층을 사이에 두고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았습니다. 3층엔 김건희 씨가, 4층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각각 피고인으로 출석한 사상 최초의 장면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교정당국은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했고 이들이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은 이보다 5분 빨리 시작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법 4층, 김건희 씨는 같은 법원 3층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는 건 처음입니다. 김건희 씨는 꼬박꼬박 출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석 달 넘게 안 나오다 지난주부터야 재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호송하는 교정당국이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분리해놨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직접 증인신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질문하면 박 전 처장이 호응하는 시기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중에 공수처가 끼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 있지 않냐고 묻자 박 전 처장은 여러 번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에 오래 계셨고 행정고시도 합격하지 않았느냐고 하며 박 전 처장의 동의를 구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불리한 증언을 하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공수처 검사를 상대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고 따졌지만 재판부는 법률적인 평가 부분이라며 제지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어제 특검의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런 말까지 들렸습니다.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디올 제품이 나왔다. 그중에서 특검이 압수해간 건 디올 재킷이 16벌이고 벨트 7개, 팔찌 4개였습니다. 특검은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g에서 받은 걸로 의심합니다. 공사 계약과 이 물품들의 관련성을 수사 중입니다. 김 씨 측은 받은 적 없다며 무리한 별건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지웅 기자입니다. 압수품이 담긴 특검 차량이 아크로비스타를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씨의 또 다른 의혹인 디올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이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2022년 4월에서 8월 사이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1g 관련한 건 맞나요? 선물을 대가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특검이 압수한 물품은 디올 재킷 16벌, 벨트 7개, 팔찌 4개로 파악됩니다. 김건희 씨 자택에는 디올 제품 수십 벌이 있었는데 특검은 당초 디올 의류를 모두 압수하려 했지만 범죄 사실과 관련된 물품만 가져가라는 변호인단의 항의에 의류 중 재킷만 압수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조 씨는 김건희 씨와 가까운 사이로 코바나 컨텐츠가 주최한 전시를 후원하고 건진법사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과정에도 동행한 인물입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조 씨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적 없다며 별건 수사를 위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중순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디올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제품 구매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21g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은 게 맞는지 또 그 대가로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한 것이 맞는지 수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 발언을 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JTBC 보도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반사회적 행위라며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 직후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진 지 하루 만입니다. 적십자 회장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대한적십자의 연말 자선 행사 레드크로스 갈라에 7개국 대사와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며칠 뒤 직원들을 불러 모은 김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대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외국 대사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다 모이더라고. 근데 저 백인들이 국가에서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다 오더만. 피부색을 거론하며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 색감한 사람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 가려고 뭐 할 때 얼굴 색감한 사람 오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가라니까. 이 대통령은 반사회적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확실한 근절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해당 국가들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심각한 발언인 만큼 신속히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적십자사 전현직 직원들은 김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조사를 국제적십자사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 사업을 실현하는 그런 기관이다 보니까 인종이나 종교 모든 걸 다 초월해야 되는 그것을 심각하게 훼손한 겁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후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남성 종업원이 시중두는 술집을 이른바 호스트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평범한 카페로 등록을 해놓고 여중생이나 여고생을 상대로 접대를 하는 호스트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공주님처럼 또 여자친구처럼 대해주는 이곳에서 청소년들이 모아둔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양정진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스트 콘셉트 카페입니다. 입구부터 남성 종업원들이 일본어로 맞이합니다. 음료를 시키자 명함을 써주며 자기소개를 합니다. 함께 사진 찍을 땐 어깨 동무를 하는 등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면 금액대별로 호스트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가의 샴페인을 주문하면 단둘이 4시간까지 야외 데이트도 가능합니다. 한 손님은 100만 원짜리 술을 시킨 뒤 호스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루페리뇽 시키고 안 먹어요? 저희와 시간을 사는 거예요. 호스트 카페는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청소년 출입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인 종업원들이 여고생이나 여중생을 상대로 접대를 하는 겁니다.
여고생 A양은 호기심에 들렀다가 호스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어깨 동무도 하고 무릎에 기대기도 하고 인식 메이크업도 찍으면서 되게 가깝게 이렇게 붙는 스킨십이. 호스트는 너는 내 여자친구야 라면서 애인처럼 편지도 써줬습니다. 친밀하게 스킨십도 해주고 약간 발로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여주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진심인 건가? 점점 현실과 콘셉트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2주 동안 7번을 찾았고 아르바이트로 번 85만 원을 전부 썼습니다. 내가 돈을 계속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해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랑 압박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고민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스트들도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즐기게 된다. 그 순간부터 이제 위험해졌어요. 빠져드는 거예요? 호스트에 빠지면 안 돼요. 호스트에 빠진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해당 업주는 스킨십 등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고 밤 10시 이후엔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다며 콘셉트 카페일 뿐 미성년자들이 착각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